안녕하십니까. 마케팅 에세이 읽어주는 이교수, 일명 마세이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탕은 이를 섞게 할 뿐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객의 로열티 강화는 기업 마케팅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고객의 로열티 강화는 하지만 단순한 일이 아니죠. 대부분 많은 기업들은 좀 쉬운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통해서 로열티를 높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금전적 보상이 바로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로열티를 구축하는 방편으로 자주 애용되는 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마케팅 비용만 쓴다면 큰 어려움 없이 좋은 아이디어 없이도 바로 제공 가능하다는 방법이 있겠죠. 자, 많은 예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일례로 항공사가 하고 있는 우량 고객 마일리지 프로그램이나 카드사가 하고 있는 현금성 캐시포인트 제공, 그리고 최근엔 대학에서도 재학생들의 각종 교내 행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장학금과 환급이 가능한 마일리지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한 건 금전적 보상으로 실제 로열티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힌트로 1962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샘 글락스버그 교수는 양초 실험이라고 불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방식은 간단한데요. 실험 참가자가 실험실에 들어오면 테이블 위에는 압정이 들어있는 압정 박스 1개, 양초 1개, 그리고 성냥이 놓여 있습니다. 이후 실험 참가자에게는 과제가 주어지는데요. 벽에 초를 붙이되 촛능이 절대로 테이블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가자들은 양초에다가 압정을 꽂아 벽에 고정하거나 촛농을 녹여서 벽에 붙이려고 노력하는 등 잘못된 방법으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정답을 찾는데요. 그 정답은 압정 박스에서 압정을 모두 꺼내고 벽에 박스를 압정으로 고정한 후 그 위에 초를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림에 보시면 오른쪽에 나오는 방식으로 나오는 게 해결책이죠. 이 문제의 초점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이때 글럭스버그 교수의 연구팀은 참가자를 2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실험 참가 전에 각기 다른 주의사항을 말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집단에게는 실험의 목적을 문제 해결의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다. 시간만 측정하면 된다라고 설명하였고요. 금전적 보상이 없고요. 둘째 집단에게는 본 과제는 상금을 주기 위한 실험이다. 그래서 상위 25% 안에 드는 빠른 속도로 문제 해결할 때는 $5, 가장 빨리 본 사람에게는 $20를 주겠다라고 고지를 하였습니다. 그 두 가지 집단의 다른 과제를 주었을 때 실제로 누가 더 빨리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첫 번째 집단일까요? 두 번째 집단일까요? 재미난 것은 실험 결과를 보면 우리가 흔히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보상금을 건 두 번째 집단의 문제 해결 시간이 첫 번째 집단에 비해서 무려 3분 25초나 더 걸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전적 약속, 돈을 주겠다는 보상을 했을 때 오히려 성과가 더 낮아지는 거죠. 이는 창의적 문제 해결이나 아니면 어떤 과업 상황에서 금전적 보상이 도움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시야나 생각을 좁히게 되는 부작용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성공 시 금전적인 대가가 약속된 경우에는 재미를 느끼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요, 보상이 기대하는 특정한 행동, 단순한 행동만 자꾸 반복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즉, 금전적 대가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과업활동에 참여하기보다는 가장 적은 최소의 노력으로 가장 큰 대가를 얻기 위하여 무의미한 활동을 반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로열티에 한번 적용해보면 이 결과는 보통 마케팅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어 온 금전적인 인센티브, 마일리지나 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이 진정한 고객 로열티 창출에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으며 오히려 고객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자신들의 구매 행동의 이유를
금전적인 보상 때문에 내가 이걸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귀인하게 되기 때문에 겉핥기식의 약간 가성의 가짜 로열티만을 양성할 우려가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금전적 보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요, 나중에 기업은 단순하게 우리 프로모션 할 만큼 했어, 이제는 그만해야 했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고객은 왜 주던 돈을 안 주지? 라는 극심한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어떤 큰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초 실험의 문제는 비단 고객 로열티의 문제뿐만 아니라 빈번한 할인 행사가 브랜드 충성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경쟁사를 손쉽게 이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한 많은 마일리지 프로그램들이 고객 방어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경우 많이 봤죠. 항공사도 그렇고. 그리고 금전적 보상, 상금이 많은 창업 경진대회,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보시면 우승자들이 경진대회에서 우승까지는 하지만 창업을 해서 성공적인 기업이 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다 모두 설명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고객이 스스로 기업과 브랜드를 정말 좋아한다, 이런 진정한 느낌을 통해서 구매의 동기를 부여하고 로열티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그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사회적인 대의 명분, 나는 착한 일을 하는 기업을 도와준다, 착한 일을 하는 기업의 고객이다, 이런 대의 명분을 통해서 고객의 로열티를 올릴 수도 있겠죠. 일례로 SD 로드 화장품은요, 여기 나온 것처럼 여성의 유방암 예방을 위한 핑크 리본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를 통해서 고객은 여성을 돕는 페미니즘, 이런 운동에 자기도 참여한다고 하게 되면서 자신이 그 화장품을 사는 이유를 더 합리화할 수 있겠죠. 자,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스타벅스는 매장 내 일회용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죠.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오히려 불편하기도 하고 금전적 보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고객은 스스로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자연에 대한 관심,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많은 고상한 고객이야, 교양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타벅스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자신에 대해서 더 만족감을 느끼고 그 브랜드를 좋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직접적인 금전적인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의 마음을 잡고 로열티를 얻는 건 한계가 있고요. 이런 달지만 몸에 안 좋은 사탕이 아니라 고객의 충성도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자세,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세이 퀴즈입니다. 문제: 금전적 보상이 오히려 문제 해결의 성과를 저해한다, 이런 사실을 입증한 미국 글럭스버그 교수의 유명한 실험은 어떤 실험이었습니까?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그 실험의 이름은 바로 양초 실험이었습니다. 네, 오늘 마케팅 에세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